네, 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네, 지금은 2020 경기도 오산시 도시 기본 계획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보실 장이 음, 네, 이제 5장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네,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고요. 네, 목차를 보시면 네모 1번 현황 분석, 그 다음에 네모 2번 계획 방향 및 입지 선정, 그리고 토지 용도별 소유 면적 산정, 4번 토지 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1번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네모 1번 현황 분석을 보겠습니다. 네, 1.1 토지 이용 현황은 가 지목별 현황입니다. 2004년 현재 오산시 행정구역 면적은 42.757 제곱킬로미터. 만약에 오산을 이제 정사각형으로 가정을 한다면 약 6. 몇 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변이. 네. 6.xx 6.6 정도 될까요? 6.6. 네. 서울은 만약에 정사각형으로 가정한다면 약 26 제곱 6km 정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비교 이렇게 하면 좀 비교가 쉽겠죠. 그리고 오산시 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야 임야가 13.956 제곱킬로미터. 네, 임야가 32.7%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답 네, 이게 논이죠. 논이 22.6%, 그리고 전 13.3%, 대지가 11%, 그리고 도로가 6.3%, 기타 15.1%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산시 전체 면적은 42.742 네가 되겠고 임야가 가장 면적이 크고 그 다음에 전, 대지, 도로, 기타 순입니다. 네, 그림이 이게 좀 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게 오산시 지도고요. 녹색 부분이 네, 밭으로 되어 있고 여기 파란색 부분이 하천, 이게 오산천인 것 같고 그리고 산림이 약간 하늘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산림이 다 하늘색, 임야 정도 될 것 같고 답 하얀색이 답 논입니다. 논. 그 택지는 크게 많이 없는 것 같고 택지가 약간 분홍색으로 된 부분 네, 이런 부분이 택지로 되어 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4번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오산시는 전체가 도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산시 전체 면적 42.76 제곱킬로미터 중에서 주거지역이 8.11 제곱킬로미터 19%,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1.05 2.4%,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1.88 4.4%고 그리고 녹지지역이 31.72 제곱킬로미터로 74.3%, 녹지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엔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순으로 되겠네요. 오산시 전체 면적은 42.76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녹지지역이 가장 넓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두 번째 넓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순으로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일종 전용 주거가 잘 안 보이는데, 네. 점을 찍은 건지 안 찍은 건지 지도상은 지금 정확히 표시가 잘 안 됩니다. 네, 일단 도면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글 위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2 개발 가능지 분석. 네, 이게 변경된 내용이죠. 2004년에 최초로 한번 계획이 발표가 됐다가 2009년에 변경된 내용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개발 가능지 분석의 목적. 개발 가능지 분석은 신규 개발 가능 토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개발할 지역과 보전해야 할 지역을 사전에 분석하여 오산시의 장래 도시 성장 방향 설정 및 토지 이용을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지 분석의 기준입니다. 네, 오산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 기본계획 수립 지침, 네, 건설교통부,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가 되겠죠. 국토교통부에 따라서 토지 분석 후 이미 개발된 땅, 그리고 개발 가능지, 개발 억제지, 개발 불가능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네, 오산시 전체 행정구역에서 기개발 지역을 추출하여 제외시킨 후에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개발 억제지 및 개발 불능지를 제외한 지역을 이 둘을 먼저 뽑아서 이제 제외시키고 나머지 지역을 개발 가능지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이 화면을 하나면에 좀 들어오게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개발 가능지 분석 기준입니다. 기개발지, 이미 개발된 곳이죠. 네. 기개발된 시가와 지역 등 토지 이용상 택지 등의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지역을 기개발지라고 하고요. 말을 조금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개발 불능지 얘를 먼저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찾아서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개발 가능지로 한다, 이렇게 읽었었죠 방금. 네, 개발 불능지는 토지 이용 및 지형상 개발이 불리한 지역입니다. 우선 분류 대상은 생태 자연도 1등급지 별도 관리지역, 그리고 임상도 4연급 이상지, 국가하천, 지방 1급 하천, 상수원 보호구역, 호소, 일반 하천, 경지 정리구역, 공적 규제지역. 이것은 보전 임지 중에 공익 임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이 될 것 같고요. 지역 여건상 불능지. 경사가 25도 이상이 되면 개발이 불가능하고 표고가 100m 이상이 되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개발 억제지는 해당 토지의 여건상 개발은 가능하지만 정책적으로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량농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상의 억제지는 경사가 17도에서 25도 정도.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표고가 60에서 100m. 이것도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지를 보시면 우선 분류 대상은 취락지구, 택지개발지구 및 택지개발 예정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그 예정지, 그리고 관광단지, 개발 촉진지구 중에 개발 용도로 지정된 곳. 그리고 개발 가능지는 오산시 전체 면적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지역을 개발 가능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연환경적 요소입니다. 표고 분석 결과 80m 미만 지역이 36.988제곱킬로미터로 86.5%를 차지하며 경사도 20% 미만 지역은 35.817제곱킬로미터로 83.8%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오산시 중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자연환경적 요소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꽤 넓은 편인 것 같습니다. 83.8%까지 거의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경사도 25도 이상이면 이제 개발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생태 등급 1등급 지역은 1.39제곱킬로미터로 3.2%, 하천은 오산천 및 지방하천 3개소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산천은 이렇게 흐르는 것 같고, 네, 지방하천은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태 자연도 1등급 및 하천 관련, 이게 오산천인 것 같고요. 지방하천은 이렇게 3개인가 봐요. 아닌가? 얘도 하천인가? 네,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 환경적 요소로 기개발지는 지방산업단지, 각종 개발사업지, 기성시가지 등 11.889제곱킬로미터로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지역 27.8%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각종 개발사업지, 기성시가지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22.64제곱킬로미터로 6.17%이며 공익용 산지는 1.09제곱킬로미터로 2.55%를 차지합니다. 여기 초록색 부분이 공익용 산지이고요. 여기 약간 연한색, 네, 이런 연두색 부분이 농림지역입니다. 네, 다 개발 가능지 분석입니다. 기개발지는 시가화 지역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중에서 개발 완료 지역과 기타 주요 시설 입지 지역 등으로 전체 면적의 27.8%, 네, 11.889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 불능지는 생태 자연도, 임상도, 하천, 호소, 경지 정리 구역 등과 같은, 예, 우선 분류 대상지가 4.55제곱킬로미터로 10.6%를 차지하고, 그리고 지역 여건에 의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1.357제곱킬로미터로 3.2%가 되겠습니다. 총 합치면은 약 14%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나 생산, 보존, 녹지지역과 같이 해당 토지의 여건상 개발은 가능하지만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지역, 개발 억제지죠. 개발 억제지. 정책적으로, 네, 이 지역은 11.003제곱킬로미터로 약 25.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기 면적들을 제외한 지역은 13.953제곱킬로미터로 32.6%를 나타내고 있어서, 네, 개발 가능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개발 가능지의 면적인 거죠, 비율인 거죠. 네, 개발 가능지 분석입니다. 총계 이제 오산시 전체 면적은 40.757제곱킬로미터이고 기개발지는 11.889, 27.8%. 개발 불능지는 총 합쳐서, 네, 5.912, 13.8%. 그리고 개발 억제지는 25.7%. 이들을 제외한 그런 나머지 개발 가능지는 32.6%가 되겠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시고 기개발지 여기 이미 이제, 네, 약간 보라색은 이미 개발된 지역들이고 개발 억제지는 파란색, 네, 파란색은 개발 억제지고, 그리고 약간 베이지색, 약간 노란색은 개발 가능지고요. 네, 연두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개발 불능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네, 개발 가능지로 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네모 2번 계획 방향 및 입지 선정입니다. 2.1 계획 방향 가 기본 원칙, 인근의 수원시와 화성시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네, 수원시, 화성시 영향에서 벗어나서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추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독립된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2020년 장래 계획 인구는 27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2020
27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개발 가용지 분석, 토지 용도 규모의 합리적 추정 및 토지 이용 배분 등을 통하여 계획 인구에 대한 적정한 시가와 구역을 확보하고 시가지 단계적 발전을 통해 개발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오산시의 지역경제 기반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입지 기반을 마련하고 부족한 도시 기반 시설의 공간 확충을 확보합니다. 확충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기수립된 2020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상의 내용을 반영하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 이용을 배분하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보존 용도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역사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고 기존 시가지와의 상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에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원칙을 반영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2.2 용도별 입지 선정 기준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입지 선정 기준. 가시가화 용지는 도시 지역 내 시가화 지역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되겠고, 그리고 택지 개발 예정지구,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 개발 사업구역 정도 되겠고, 도시공원 중에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그리고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업조닝을 소환하는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하여 개발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업조닝이란 말은 약간 좀 고개발이 되는 쪽으로 좀 환경 친화적인 개발에서 조금 시가화 정도 개발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한 단계를 업시켜서 그런 구역을 설정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합니다. 시가화 용지. 건축법에서도 보시면 그냥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허가 요건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좀 더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신고 뭐 이렇게 뭐 건축물이 쭉 있을 때 이렇게 내려갈 때는 신고만 하면 되고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약간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업조닝. 시가화 예정용지. 도시의 장래 개발축과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합니다. 도시의 장래 개발축과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입니다.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 양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목표 연도의 인구 규모 등 도시 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 수요량에 따라 목표 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 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위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이게 만약에 위치가 표시되면 이제 투기 수요 엄청나게 몰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그 핸드폰에서 아직 내비게이션이 안 꺼져가지고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화 예정용지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을 통해서 그 세부 용도 및 구체적 위치를 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 위치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은 약간 추상적 계획이니까 어떤 구체적 위치는 지정하지 않고 구체적 위치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계획하되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계획하되 상위 계획상의 개발계획과 조화되는지 여부와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이제 그 법조문을 보여드려가지고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지구 단위별로 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먼저 이 지구 구역별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관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미관상 그 미관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뭐 기능의 증진이 필요하고 이런 지역을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이 구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다 보전 용지 도시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 여기 그린벨트라고 해서 GB라고 하죠. 그리고 보전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중에서 시가와 예정 용지를 제외한 지역을 보전 용지라고 합니다. 도시자연구 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원 수질 보전에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등을 이제 보전 용지로 하겠죠. 그리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 용지를 확보토록 계획합니다. 그리고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 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 용지로 계획합니다. 도시 내외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도시 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원칙적으로 보전 용지로 그리고 상습 수해 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 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류 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존 용지로 지정합니다. 이걸 만약에 개발하게 해가지고 뭐 이게 주택지를 만들면 막 침수가 되고 하면은 피해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보존 용지로 해서 오히려 피해를 줄이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시가와 예정 용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 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지 이런 지역을 시가와 예정 용지로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산림이 많으면은 이렇게 나무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얘들이 비를 그게 흡수를 해서 그 적절히 그 홍수를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녹지 비율을 강화, 녹지를 엄청 많이 늘리면 뭐 이렇게 홍수 조절 그게 기능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시가와 예정 용지를 해주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번 3번 토지 용도별 소유 면적 산정입니다. 네, 3.1 시가화 용지 소유 면적 산정입니다. 가 주거 용지 현재 오산시의 인구는 12만 1326명 2004년이죠. 2004년 기준이고 2020년에는 이제 계획 인구는 27만 명입니다. 네, 과거 10년간 연평균 8.2%씩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 공급은 여의치가 않아서 주택 보급률은 89.9%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우남 택지 개발로 주택의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외부 유입 인구의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로 택지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제 오산은 인구가 전입이 좀 되나 보네요. 다행입니다. 그건. 그리고 일본의 경우 1968년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선진국의 보급률이 100에서 110%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평균 가구 원수는 95년 3.3인에서 출산율의 감소, 독신자 및 노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0년에는 2.8인, 2020년에는 2.64인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 몇 명이 사는가 하는 거죠. 2020년에는 2.64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전국 기준으로. 그래서 1인 가구가 일반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중요한 주택 수요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1인 가구가 많아질수록 주택 수요가 많아지겠죠. 대신 이제 주택의 규모는 조금 작아져도 괜찮겠죠. 4인 가구가 살면 보통 한 30평 정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1인 가구가 살면 한 15평? 요 정도면 돼도 크게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 이혼율의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 진출의 증가 등으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여성 가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의 감소 등으로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 형성 비율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2004년 현재 오산시 세대당 가구 원수는 2.9인이었고요. 2020년이 되면 밑에 나오네요. 2.7명이 된다고 합니다. 2.7명.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추계한 가구 원수의 비율을 적용하면 오산시의 세대당 가구 원수는 2020년에는 한 가구당 2.7명이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기본 계획에서는 2020년 계획 인구에 대한 적정 주거 용지 소유 면적을 산출하고 부족한 면적은 추가 확보하도록 계획한다고 합니다. 네, 인구 밀도에 의한 방법을 보겠습니다. 인구 밀도는 오산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2005년 건설교통부상 제시된 개발 밀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잠시만 이걸 좀 적어 놓을게요.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이거 어떻게 하지? 키패드.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네, 이런 거 좀 나올 때마다 좀 적어 놔야지 나중에 좀 찾기가 쉽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 단어 찾는데 또 이걸 다 뒤져야 되니까. 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계획적 개발 관리를 위해서 고밀, 중밀, 저밀, 고밀 3.3대 3대 4 이런 비율을 적용하고 생활권별 보전용지 내에서 거주인구의 평균인 5% 13,500명을 제외한 25만 6,500명을 주거용지 거주인구로 배분한다고 합니다. 계획적 개발 관리를 위해서 고밀, 중밀, 저밀 이렇게 3대 3대 4 이걸 적용하고 생활권별 보전용지 내에서는 거주인구의 평균인 5% 13,500명을 제외하고 25만 6,500명을 주거용지 거주인구로 배분하고. 무슨 말인지 지금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인구 밀도에 의한 주거용지 면적 산정 결과 총 소요 주거용지는 15.292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건 인구 밀도에 의해서 주거용지를 이제 계획하겠다. 몇 정도 면적이 얼마 정도 되면 되는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고 이런 공식까지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에 의한 주거 용지 면적을 산정해 보면 2020년 계획 인구는 27만 명이고요. 주거 용지 내 인구는 25만 6,500명 정도 될 것 같고, 밀도별 주거 용지 산정. 고밀은 아까 3대 4라고 했으니까 2개 3, 3, 4 이렇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용지 소유 면적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15.292 제곱킬로미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5.292. 아까 오산시 전체는 42. 얼마 XX 제곱킬로미터였는데, 이 중에 15.292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이제 주거 용지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택 1호당 부지 면적에 의한 주거 용지 산정을 해보면 2004년 현재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추후 개발될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 오산의 주택 유형별 비율을 공동 대 단독을 6대4 정도 한다고 합니다. 공동. 지금은 뭐 7대3인데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식 및 계획원 단위 설정을 보시면 공동주택은 2020년 현재는 2004년 현재 거의 70%였는데 2020년에는 공동주택 비율을 60%로 낮추고 단독주택 비율을 40%까지 늘리고, 그렇게 해서 17.143 제곱킬로미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비율에 의해서 이제 주거 용지를 산정해 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넓게 나오죠. 아까는 15. 얼마 나왔는데 15.292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17.143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 공식까지는 뭐 다 몰라도 될 것 같아서 결과만 보겠습니다. 위 산식을 적용했을 때 그래서 주거 용지 총 면적은 17.143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나왔고 그래서 주거 용지 계획을 보시면 주택 1호당 부지 면적에 의한 방법이 17.143, 인구 밀도에 의한 방법이 15.292. 이렇게 돼서 주거 용지를 산정한 결과 각각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평균한 결과 16.219. 최종 결과는 16.219 정도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주거 용지로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6.219. 그래서 주거 용지 산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구 밀도에 의한 방법으로는 요만큼이 필요했고, 호당 부지 면적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는 요만큼이 필요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16.219 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하더라.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두 평가법에 의해서 총 주거용지 소유 면적은 범위가 요 정도 되는데 15.292에서 17.143 이 사이인데, 본 계획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가구당 인구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가구당 주거면적 및 현재 오산시에 추진 중인 택지개발 지구의 개발 추이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지 면적을 산정토록 합니다. 요 사이에서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정한 주거용지 면적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용지입니다. 지금 조금 제가 빨리 읽고 있는데요. 아직 남은 범위가 한 반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천천히 읽으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일단 좀 한번 빨리 읽는 편으로 하고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너무 천천히 읽으니까 저도 조금씩 막 가끔씩은 지루해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막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 수요는 목표연도 2020년이 되겠죠. 2020년 상업지역 시설 이용 인구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용지 소유 면적은 도심상업, 지역 중심상업, 지구 중심상업으로 구분하고 이용 인구를 목표연도 인구의 80%를 적용합니다. 목표연도의 총 인구가 27만 명인데 곱하기 80%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80%?
30만 명일 때 24만 명이 되고 3만 명에 또 2.4 빼면은 21.6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80%. 네. 네, 암산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21.6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인구에 대하여 구분된 상업용지 분담률을 적용하고 이용 인구에 대하여 구분된 상업용지 분담률을 적용하고 1인당 점유 면적 등을 감안하여 어떤 상업용지를 선정합니다. 네, 1번 방법 상업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에 의한 방법으로 보시면 뭐 계산식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결과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 산정 방법에 의하면, 즉 인구 밀도에 의한 주거 용지 면적 산정의 방법에 의하면 2020년 오산시 계획 인구 27만에 대한 상업 용지 소요 면적은 총 1.526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26 그리고 도심 상업 및 지역 중심 상업이 0.997 그리고 지구 중심 상업이 0.529.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 이용 인구에 의해서 상업 용지를 계산하면 1.526 제곱킬로미터. 네, 이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공업 용지로 넘어가 보면 공업 용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비도시형 환경 관련 업체를 집단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직접의 이익 효과를 기대하며 환경 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규모의 경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대규모 시설이 이루어질수록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고, 이제 어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게 이제 독점하거나 독과점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규모의 경제 때문인 거죠. 중소자본은 이렇게 대량화 시켜서 단가를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대기업이 막 대량으로 생산해버리면 제품 단가가 떨어지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중소기업들은. 그러니까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네, 그런 걸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동종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직접 이게 모이는 거죠. 한 곳에 막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막 그 생산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그 생산 단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비도시형 환경 관련 업체를 집단화하여 환경 관련 업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직접의 이익 효과를 기대하며 환경 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도심지 내에서 공업지역을 이전하고 또 집단화합니다. 그리고 가장 산업단지 주변에 첨단 지식산업을 유치합니다. 기존 도시형 비공해 업체는 뭐 공해가 나오지 않으니까 뭐 굳이 뭐 이전시키거나 할 필요 없이 현행대로 존치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공업용지 소유 면적 산정을 해보면 공업용지 원단위 산정 방식입니다. 뭐 이런 공식이 있고요. 뭐 이것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공업용지 내 인구는 계획연도 2차 산업인구 정도 된다고 하고, 1인당 부지 면적은 공업단지 개발 편람 원단위와 뭐 산업입지 원단위 선정에 관한 연구 원단위를 비교 적용하여,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인당 부지 면적 유추. 네, 1인당 뭐 약 58제곱미터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 공업용지율은 전체 산업체 중 공업용지에 수용되는 비율로 약 80%를 적용해서, 그래서 이제 구해보면, 네, 이 표는 그냥 넘어가고요. 공공용지율은 약 20%로 적용해서, 그래서 이런 방법 원 단위 산정 방식에 의해서 오산시의 공업용지 면적을 추정을 해보면 2.622 제곱킬로미터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2.622. 아까 상업용지는 1.5 얼마였죠? 얼마. 네. 계상 공. 주는 아까 15.5
얼마에서 17점 얼마 사이였습니다. 여기 그래서 경기도 인근시와의 비교 유추에 의한 방식을 보시면 네, 평택 정도는 평택은 3.51, 네, 화성은 2.84, 군포 2.63, 의왕 뭐 1.20 정도 되겠고 실제 면적은 뭐 군포랑 좀 비슷하게 되겠네요. 이게 추정한 면적은 네, 군포 정도와 네, 군포는 근데 공업용지 비율이 7.2%로 꽤 많이 차지하네요. 다른 지역은 뭐 3.8, 2.7, 2.2% 정도인데 네, 그래서 읽어보면 오산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장 관리 권역인 평택, 화성, 오산시와 면적 및 인구 규모가 비슷한 그런 군포, 의왕시와의 비교 유추 방식을 통해서 공업용지 면적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지역 중 계획 면적과 현재 인구를 고려하여 네, 공업지역 비율을 계산한 결과 평균 4.25%, 네, 공업지역이 면적이 이 정도 차지한다고 하고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서 공업지역 면적은 1.82 정도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오산 도시기본계획의 공업용지 면적을 산정 보시면 수도권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급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수도권의 산업활동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수도권 내 공장용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의 생산시설 이전이 본격화되면 그래서 공장 입지 수요는 성장 관리 권역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이러한 공장 용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공장 용지를 확보토록 해야 하며 원단위에 의한 수요 추정 결과 2004년 현재 2004년에는 뭐 1.553 정도 필요하고 목표연도 2020년도에는 2.622가 예상이 되지만 그래서 오산시 주변 도시와의 형평성 및 수도권 공급지역 공급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결론을 내보면 이 정도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2.088에서 2.622 사이 공업용지 면적은 이 정도가 추정 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넘어가서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입니다. 네, 향후 가장산업단지 추가 부지 계획 확정 시에 공업지역의 면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내용을 수용토록 합니다. 그리고 목표연도 2020년에 필요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총 소요면적은 18.909에서 21.291 정도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총 42. 얼마였죠? XX 오산 근데 주상공은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가와 용지가 되겠죠. 주상공 시가 용지 네, 총 이제 21.633 정도 되고 오산 전체 면적은 42.757이고 이 중에 21.633 약 50.6%가 이제 시가와 용지가 되겠고 그리고 보존 용지 나머지는 보존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거 용지가 제일 비중이 커져 18.082제곱킬로미터가 돼서 42.2%. 그 다음에 공업 용지가 5.1%. 그 다음에 상업 용지가 1.416, 3.3% 되겠습니다. 네, 3.2 시가화 예정 용지 이제 변경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번 2020 오산 도시기본계획 네, 변경된 2009년에 변경된 내용으로 보시면 시가화 예정 용지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시가화 예정 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 규모 등 도시 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 수요량에 따라
목표 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 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본 계획에서 그런 구체적인 위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화 예정 용지는 주변 지역의 개발 상황, 도시 기반 시설의 현황, 수용 인구 및 수요, 적정 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지역별 생활권별로 배분합니다. 요거를 알면 이제 투자하실 때 좀 괜찮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이제 파악하는 게 힘든 거죠. 네, 동부 생활권 및 북부 생활권의 주거 용지를 동부나 북부 생활권의 주거 용지를 일부 시가와 예정 용지를 변경해서 그래서 추후 개발 소요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중부 생활권의 신규 시가화 예정 용지 면적은 1.1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겠고, 그리고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 용도를 제외한 도시 자족시설 위주의 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합니다. 이게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중부 생활권의 신규 시가화 예정 용지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 용도를 제외한 도시 자족시설 위주의 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또 읽어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가와 예정 용지 면적 산정입니다. 이거를 한 화면에 들어오게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한꺼번에 좀 그런 큰 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네, 시가와 예정 용지 면적 산정. 총 개를 보시면 당초 면적은 5.729였으나 2004년이 되겠죠. 2009년에 증가가 2.719가 돼서 이제 변경 후에 8.448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센트인가요? 단위가 안 나와 있네. 잠시만요. 단위가 여기 그쵸. 여기 면적 요거는 제곱킬로미터 여기 위에 있었네. 앞에 낫을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그런 갑자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이 면적 여기는 면적이고 북부 생활권 주 용도는 당초 주거용이고 변경도 주거용으로 됐고 0.146에서 뭐 그대로 갔고, 중부 생활권은 공업형은 공업형 그대로 갔고 복합형도 원래는 하나도 없었지만 1.1이 증가돼서 이렇게 됐고, 주거형도 주거형 갔고 그대로 갔고, 동부 생활권이 당초에서는 뭐 없었다가 다 주거용으로 가면서 처음에는 다 잡혀있지 않았는데 이만큼씩 증가가 돼서 이렇게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동부 생활권이 좀 많이 바뀌었네. 시가와 예정 용지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4번 토지 이용 계획 이제 변경된 내용입니다. 2009년에 4.1 기본 방향 토지 이용 계획의 기본 방향 상위 및 관련 계획상의 기본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고 오산시의 토지 잠재력 분석에 따라 설정된 지역별 기능을 특화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남부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잠시만요.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어쩐지 저도 좀 글자가 작다 했습니다. 수도권 남부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족 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족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인구가 약 25만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020년 계획 인구 목표는 오산시 27만이 되니까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오산천, 경부선, 철도, 국도 1호선 등에서 단절되어 있는 공간 구조 연계를 고려해 토지 이용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래 계획 인구 27만 명, 2020년 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 압력, 입지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4.2 토지 이용 구상입니다.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맨 처음에 2030 서울 거 도시 기본 계획을 읽었어요. 처음에 몇 장 읽을 때는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막 정말 아무런 그런 느낌도 없었는데 읽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한 300페이지 정도 되던데 자꾸 읽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계속 같은 내용 계속 나와요. 이게 보면 신기하게 이거 오산 기본 계획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 이거 뭐 중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읽을래. 뭐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 뭐 부동산 그런 정책이나 법률 같은 거에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부분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으셔도 되겠으나 저같이 이제 좀 저도 사실은 뭐 공부한 지도 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한 지도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그동안 뭐 감정평가사 이제 공부하느라고 뭐 부동산 책을 좀 보긴 봤지만 과목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부동산 공법 같은 과목도. 그래서 이제 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으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인구 27만 명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27만 명?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아까 몇만 명이었지? 막 이러다가 지금은 그냥 머릿속에 입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끈기를 갖고 이렇게 좀 처음부터 지겹지만 좀 차근차근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꾸 말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도움을 좀 받는 것 같아서요. 이제 처음부터 끈기 있게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좀 비슷한데 이거 서울 거랑 이거 틀이 좀 비슷한데 이런 것도 이제 느껴지고 나오는 단어들도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래 계획 인구 27만 명이고 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 것 같고 4.2 토지 이용 구상입니다. 토지 용도별 소요 면적 추계에 의해서 산정된 용도 수요를 배분해서 도시 균형 발전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이 되도록 토지 이용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 및 시민 고용 창출 증대를 위한 산업단지 추가 확장을 계획하고 뉴타운 사업지구와 연계된 어떤 공업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뉴타운 사업지구와 연계된 공업용지 일부를 이런 식으로 4.3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겠습니다. 표로 만들어놨네. 토지 이용 계획 총괄 합계 오산 전체의 면적은 40.757이고요. 이건 변함없이 똑같고 시가와 용지 당초에는 15.904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제 2009년에 이거 너무 많네 해서 이거는 감소라고 합니다. 감소가 되어서 변경된 면적은 14.285 제곱킬로미터가 되고 그래서 시가화 예정 용지 얘는 시가화 용지 기시가화 용지고 이건 시가화 예정 용지고 근데 예정 용지는 당초에는 5.729 제곱킬로미터 예측을 했는데 더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증가가 돼서 8.448이 되고요. 그리고 보존 용지는 이만큼 예측을 했는데 이제 감소가 돼서 20.02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여기 동그라미 안에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제
도시 기본 구상도고요. 이거는 변경된 안이라고 합니다. 변경된 뭐 당초 거보다 변경된 안을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도로망인 것 같고, 여기가 이제 하천이죠. 하천, 오산천 되겠고, 음, 여기 수원 이게 지하철 이제 라인인데, 요 라인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양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단절된다 그러죠. 단절. 네, 아까 그 내용도 나온 것 같고, 오산천도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쪽 이렇게 단절이 되고, 이게 나머지 이제 조그만 이렇게 글자들은 지금 안 보여가지고 저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이제 색깔로만 좀 보겠습니다. 노란색이 이제 주거용지고, 약간 연한 보라색, 네, 연보라. 요런 부분이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 여기 상업용지 이렇게 역세권 주변인 것 같습니다. 이 지하철 1호선 라인 역세권 주변. 공원용지는 진한 보라색, 요거는 공원용지, 공원용지. 그리고 약간 이 색깔이 이제 보존용지입니다. 네, 이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빨간색 이렇게 된 건 이제 도로, 고속도로, 뭐 지역 간선도로 뭐 이렇게 다 포함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런 게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토지 이용 변경 내역입니다. 세부 변경 내역. 네, 뭐 끈기를 갖고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큰 화면으로. 네, 4.4 토지 이용 변경 내역. 이것 자체가 이제 변경된 내용입니다. 변경된 내용. 세부 변경 내역. 세교지구 북측 일원은 기정 시가와 예정 용지에서 주거 용지, 이 말인 거죠. 바뀌었다는 얘기죠. 면적은 0.146이 되고, 2009년 세교 택지지구의 입주와 새마역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가와 예정 용지로 계획. 이걸로 이제 법 바뀌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산단 동측 일원도 시가와 예정 용지, 공원 용지로 예측 변경을 했고, 면적은 이렇게 되고, 이 지역의 변경 사유는 산업단지를 확장해서 수입 증대 및 고용 창출 등 자족 기능을 완비한 자급 도시를 갖추기 위한 시가와 예정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했고, 서부 지구 1호는 주거 용지인 시가와 예정 용지, 그래서 세교 2지구 개발에 따른 향후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가와 예정 용지를 확보했고, 네, 4번 새마역 주변은 주거 용지를 확보했고. 네, 내용이 똑같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세교 택지 개발 계획 수립 시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 계획을 수용해서 주거 용지를 변경했고, 세교지구 다 주거용지, 세교지구 주거용지. 네, 세교지구는 다 주거용지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여기까지 다 똑같고, 세교 2지구부터 또 보겠습니다. 세교 2지구 얘도 똑같이 주거용지로 다 이제 변경이 됐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한 번만 읽겠습니다. 세교 2 택지개발 계획 수립 시에 이미 결정된 개발 계획을 수용하여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동 대림아파트 주거용지로 변경됐고, 원동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에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수용해서 이렇게 변경했고, 또 세교지구 이쪽은 또 상업용지로 바꾼 세교지구가 있습니다. 세교 택지개발 계획 수립 시에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수용해서 네, 이렇게 변경을 했고, 또 세교 2지구도 상업용지로 역시 기결정된 개발계획 수용해서 이렇게 됐고, 가장산단 주변은 공업용지로, 또 쌍용제지도 공업용지로, 가장산단 조성공사 중 문화재 출토로 일부 구간 사업이 변경돼서 공업용지로 됐고,
쌍용 제지가 바뀐 거는 제지업의 특성상 이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공업 용지로 지정을 했고, 에이? 아이고, 어디까지 내려온 거죠? 아, 여기구나. 네, 중앙공원 쌍용 제지까지 받고, 갈곳 1공원 보존용지 2003년 수립된 2011년 도시관리계획에 결정된 공원이고, 네,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냥 뭐 대충 읽어가지고 뭐 이해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진짜 이게 진짜 투자를 하려면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죠? 어떤 보존 용지에서 개발 용지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을 딱 캐치해가지고 뭐 실시 계획이 딱 되고, 뭐 그리고 뭐 설계 도면이 나오고 뭐 환경 영향 평가까지 이제 보고서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계획이 확실시 되는 거니까, 시행이. 그런 부분을 잘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이제 좀 이런 도시 기본 계획 큰 틀을 이제 이해하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별 변경 내역도도 이제 그림으로 나오고, 이 동그라미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글자가 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5 단계별 개발 계획입니다. 기본 방향, 단계별 인구 배분 계획과 지구별 토지 이용 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균형적인 도시 개발이 되도록 계획합니다. 도시 공간 구조의 개편 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추진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 파급 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네. 파급 효과가 큰 사업부터. 그래서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하고요. 이런 지역은 자연 조건이 양호한 지역이고 사회 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이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단계별 개발 계획은 5년 단위로 4단계로 구분하여 계획합니다. 1, 2단계 단기 계획은 상위 법 및 상위 계획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계획이고요. 3, 4단계는 장기 계획으로서 자연 여건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 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을 3, 4단계로 네,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단계별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단계 2004에서 2005년 단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세교 택지개발지구 및 세교 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제3차 가상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부산동 일원 주거용지 개발이고, 제2단계 계획은 2006에서 2010년까지입니다. 이게 연장되어서 세교 2 택지개발지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리고 제1, 2차 가장산업단지 조성 완료, 그리고 제3차 가장산업단지 확장입니다. 이게 연장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양산동 일원을 시가와 예정용지, 주거용지로 변경하고, 이미 다 시행이 됐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2018입니다. 그래서 오산시에 접수 및 추진 중인 단위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황구지천변 하수종말 처리장도 준공하고, 네, 3단계 계획은 새마역 주변 시가와 예정용지 이거를 주거용지로 변경. 네,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새마역 주변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좀 그냥 대지 상태로 이렇게 땅만 있는 경우도 좀 면적이 있긴 한데, 주변 뭐 상가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그리고 기존 시가지 내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및 도심에는 휴식 공간 제공 위한 공원을 정비합니다. 여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단계 계획은 2016에서 2020년 거의 현재랑 가까우니까 양산동, 지곡동 이런
어떤 미개발 주거 용지를 개발하고 양산동. 와, 여기 저희가 이사 가는 곳이 양산동입니다. 양산동. 중저밀도의 개발 유도. 중저밀도.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보합니다. 생활권별 휴식 공간, 편의, 교육, 문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합니다. 다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계별 개발 계획도 당초 계획이고 기성시가지 정비 회색 부분 1단계 약간 형광색 파란색이고 2단계 노란색, 3단계 연두색, 4단계 진한 보라색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고 이게 변경된 계획입니다. 이거를 한 화면에 놓고 봐야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1단계가 여기 하늘색, 단계별로 2단계 노란색, 3단계가 연두색인데 거의 없네. 3단계, 4단계도 조금 바뀌었고, 네, 이렇게 되고 위로 한번 다시 올려볼까요? 여기가 면적이 좀 더 넓은데 비슷한가? 네, 4단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더 넓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읽었네요. 시간도 뭐 어느 정도 1시간 정도면 대충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빨리 읽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들으시는 분이 잘 이해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넘어간 부분은 뭐 그 화면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화면 정지 시켜놓고 보시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탁군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 이제 남은 부분도 계속 읽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네,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